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어머니의 인생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그 누구보다 강하고도 따뜻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만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 길 위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많이 두려워했는지, 어머니는 오래전 어린 나이에 겪은 일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황해도 연안.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먼 곳인지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유한 집안의 첫 손주로 태어나셨던 어머니. 아마도 그 집안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셨을 겁니다. 금처럼 귀하게 다루어졌을 그 어린 손이 나중에는 얼마나 거칠어질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머니가 자란 그 황해도 땅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가족은 밤을 새우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손가락이 떨렸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금처럼 귀하던 첫 손주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그 길을 떠났습니다. 피난길. 별이 떠있는 밤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을 뒤로하고 자신이 살던 집을 뒤로하고. 어머니는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져야 했을 거예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남쪽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어요. 그 전쟁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길에서 밥을 드시고 내일은 또 다른 시골 어느 마을에서 주무셨다고 종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전쟁 막바지에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강화교동이라는 섬에서 일시 정착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통일이 될 줄 알았나 와요. 전쟁 속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여유로운 부잣집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었어요. 월남한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절박한 안정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향의 소식도 알아볼 겸해서 군번 없는 유격대 대장을 하셨는 전쟁. 막바지에 황해도로 잠입을 해서 활동 중 소식이 끊어져 버려 생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다만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군복을 입고 손에 총을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휴전이 되고 어머니는 결국 강화교동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연안이 지척이지만 이제는 갈 수 없는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것만 같아 교동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월남한 가족들은 힘든 과정이 2배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린 어머니는 농사를 배웠다고 합니다. 불과 10세 안팎의 어린 나이지만 당신은 다들 그렇게 컸다고 합니다. 20살이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어머니는 살기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 나이가 10살 차이가 났는데 아버지와 어떻게 만났다고 자세히 설명은 해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살아내내 금슬이 좋았던 것을 봐서는 어린 결혼이지만 아버지가 그리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인천 시내로 인사를 했습니다. 교동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봄철 보리고개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인천 산기슭에는 아무나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새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첫째 저, 그 다음 남동생, 그리고 막내 여동생. 셋이 모두 어머니의 손으로 키워졌어요. 아이들이 커지면서 판자집도 점차 넓혀져 갔습니다. 그 시절의 남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허물어진 나라,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대. 하지만 그 속에서 희망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산업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생각합니다. 손끝까지 거칠었던 그 손. 아침 일찍 일어나 밤까지 일하던 그 손.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봉지쌀을 사들고 새끼줄에 끼어 있는 연탄 2장이 우리의 하루 식량이고 따뜻한 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며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시절 학교는 얼마나 신나는 곳이었나요? 처음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친구들과 세상을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무언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다른 아이들 같은 옷이 없어? 엄마, 왜 우리는 밥이 모자라?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손을 더 크게 걷어붙이셨고, 더 일찍 일어나셨고, 더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학교 입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 시험 준비 기간 내내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너의 공부가 우리 가족의 미래다.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지 못한 공부를, 자신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저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시험 후 합격 통지가 나던 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저에게 맡기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당시 구레빠라는 좋은 옷감으로 만든 교복을 사주셨고 신발 역시 스파이크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남편 제 아버지. 그분도 전쟁을 겪은 세대의 사나이였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을 나눴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를. 아버지는 일터로 나가셨고 어머니도 일을 하면서 집과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단순한 분담 속에 얼마나 많은 신뢰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이 되었어요. 마치 기둥 같은 존재였던 분. 그분이 집에 있으면 세상이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어머니를 시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요.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기침 몇 번, 열 한두 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졌고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웃음으로 견디시던 분. 피난길에서도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가 자는 옆에서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발, 제발 남편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지만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약해졌어요. 병원을 드나들던 시간들.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엄중해졌고 어머니의 보폭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머니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방. 창밖으로는 여전히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치 영원한 밤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장례 동안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은 피난길 위에서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표정.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표정. 장례 이틀째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앞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여러 번 죽음을 맞닥뜨렸던 분입니다. 피난길에서 전쟁 중에. 하지만 매번 어머니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 강인함이 저를 살릴 수 있다고 어머니는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한 집안의 중심이 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그 중심이셨는데 이제는 더욱 그 역할이 막중해졌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조금씩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점차 자기 벌이를 하게 되면서 번듯한 우리 집이라는 것도 생겼고,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동네 만화방에서 돈을 주고 봤던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결혼 문제가 당면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들의 입성을 의미했어요. 각각 다른 집안,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하셨어요. 누군가는 어머니 쪽 가족과 잘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누군가는 집안 문제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싸웠던 거죠. 엄마 죄송해요. 저 정말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야, 살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는 날도 있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이 어머니의 인생을 통관하는 주제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느꼈거든요. 동생들 역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차를 마시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거야. 언제까지나 겨울인 건 아니니까. 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살아야 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다음이야.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곁에는 항상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한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셨어요. 손주 하나하나가 태어날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내 시간을 이어가는구나. 어머니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의 그 표정.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이어온 생명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해도의 옛날 이야기, 피난길의 기억, 전쟁 중의 이야기들.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시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 아주 부자였단다.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단다. 손주는 어머니를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슬프지 않았어? 그때 어머니의 웃음이 참 아름다웠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그런 웃음.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야 했단다. 그래서 살았고 그 덕분에 너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단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역사로, 기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제 어머니는 혼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의 눈에는 현재의 풍경도 보이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들이 겹쳐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의 피난길, 별빛 아래 걷던 그 길, 옆에 있던 친구들의 얼굴, 떨어져 나간 가족들, 그 모든 것들, 전쟁의 포성. 밤이 무서웠어요.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버티셨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한에서의 힘겨운 생존 시간들. 일로 손이 거칠어지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진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아이들의 웃음음이 있었고 남편의 따뜻한 손이 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학교 합격 통지, 결혼식 날의 기쁨, 손주들의 울음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의 인생에 색깔을 입혔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별, 그토록 든든했던 사람과의 헤어짐. 그 슬픔을 어머니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견디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얼마 전 어머니는 구청에서 개설한 한글띠기 교실에 입학을 했습니다. 글을 모르다 보니 평소 은행이나 동사무소를 가는 것이 가장 겁났다고 합니다. 가끔은 신문을 읽으시고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구나 하고 은근히 자랑도 하십니다. 이제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바로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에요. 각각의 주름 속에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돈,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보며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 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공평해도 그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그 아침을 위해 오늘을 견디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어머니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한 세대를 살아낸 이 여성의 삶 속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난과 전쟁, 가난과 투쟁,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 세대의 헌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한 모든 것들. 그리고 깨달아 보세요. 당신도 어머니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피난과 전쟁을 겪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한 여성의 삶. 그 삶은 단순한 하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세기의 기억이고 사랑과 희생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그 힘과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그 기억 속에서 힘을 얻으며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고 어머니의 마음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